체크인 한양은 여각 배경의 교육사원들. 교육사원이 된 4명의 청춘. 벌점이 부여될 때마다 늘상 변명은 있다. 하오나. 그래서 하오나 4인방. 체크인 한양 등장인물. 고수라 캐스트. 박재찬. 남장 여자 드라마의 귀한 채널어 드라마. 체크인 한양 등장인물 줄거리 정보. 유행은 돌고 돈다고 이제 남장 여자 드라마에 유행이 돌아온 걸까? 올해 12월 첫 선을 보일 체크인 한양은 오랜만에 돌아온 남장 여자물이다. 현대물 중에 남장 여자 드라마 명작을 꼽는다면, 커피 프린스 1호점이 사극물 중에 꼽는다면 성균관 스캔들이 단박에 떠오르곤 하는데, 체크인 한양은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하니 성균관 스캔들과 비슷하지 않을까 싶다. 성균관 스캔들이 성균관 배경의 유생들이라면 체크인 한양은 여각 배경의 교육사원들. 처음에 사원을 사관으로 착각해서 잘못 봤는데 사원은 여각의 직원들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케이블 채널이라 그런가 주연들의 캐스팅에 아쉬운 감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 작품에서 얼굴을 알린 적 있는 배우들이기에 연기로 잘 살려 한 단계 나아가는 발판으로 쓰게 될지도. 왕궐 맞은편에 세워져 손님을 왕으로 모신다는 또 다른 왕궁 같은 여각 용천루 그곳에서 교육사원이 된 4명의 청춘이 함께한다. 물론 끈끈하게 우정을 다지기보단 툭탁거리는 게 일상이라 벌점투성이지만 벌점이 부여될 때마다 늘상 변명은 있다. 하오나. 그래서 하오나 4인방으로 불리우는 그들은 각자의 비밀을 품고 있는데 우정과 로맨스가 꽃피어날 체크인 한양. 2024 12 21호 750 커밍순. 조선반 호텔리어들의 삶은 과연 얼마나 다사다난할지. 이은호 캐스트. 배인혁. 특별한 이유로 신분을 숨긴 채 이은호라는 이름으로 조선 최대 객주 용천루에 잠입한 왕자. 하지만 궁궐에서의 버릇을 고치지 못해 교관에게 찍히고 왈자 같은 홍덕수와 계속 엮이는 등 좌충우돌을 겪는다. 홍덕수 캐스트. 김지은. 모종의 이유로 남장 여자로 살아가는 인물. 용천루의 총지배인 대각주를 목표로 이곳에 교육사원으로 입성한다. 그러나 같은 조가 된 이은호와 계속 부딪히며 악연으로 엮일 예정이다. 천준하 캐스트. 정건주. 귀티나는 외모와 언제나 엽전이 붙는 사주를 지닌 용천루의 상속자. 객주 경영에 관심이 없어 한량처럼 청나라 유학 생활을 했지만 아버지의 불호령에 억지로 용천루의 교육사원으로 들어오는 인물이다. 고수라 캐스트. 박재찬. 남 눈치 안 보고 할 말 다 하는 한양의 MZ 청년. 오래전에 망한 자신의 가문을 제 손으로 다시 일으켜 세우고자 용천루에 들어온 그의 목표는 오직 정식 사원이 되어 성공하는 것. 그러나 하필이면 용천루 골칫거리 3인방 이은, 홍덕수, 천준하와 한방을 쓰며 우정을 나누게 된다. 체크인 한양은 총 16부작으로 방영 예정이며 12월 21일 7시 50분 채널어에서 이른 저녁에 첫 방송 예정이다. 궁궐보다 호화롭기로 소문난 조선 최대의 여가. 그녀는 남장 생활을 하며 끝까지 갈 생각이었다. 그는 옷을 갈아입으려던 중 덕수이 옷섭 안쪽에서 반짝이는 걸 보고 황금동씨가 아닌가. 확인차 교관이 와보니 총체적 난국. 이래 황동금씨로 엮일 운명의 홍덕수 이은. 일단 사원부터. 궁궐보다 호화롭기로 소문난 조선 최대의 여가. 용천루에서 손님을 왕처럼 모시는데도 궐에서 내버려두는 것은 왕권이 약하기 때문. 왕은 자신의 치부책 때문에 나서지 못했고 용천루의 주인인 천막동은 궐에 상납하며 재력으로 왕을 틀어주고 있었다. 그 상황을 탐탁치 않게 여기던 세자는 용천루의 신입사원이 되겠다 나서고 왕은 천막동이 자신의 치부책이 든 금고의 열쇠인 황동금씨 반쪽을 숨겨두고 나머지 반쪽을 찾고 있다며 그걸 찾아오라 지시한다. 그 나머지 반쪽은 홍덕수에게 있었는데 그녀 또한 신입사원이 되길 꿈꾸고 있었다. 여인이라 사원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에도 그녀는 남장 생활을 하며 끝까지 갈 생각이었다. 근데 덕수에게 어찌 황금동씨가 있는 것인가 하니 12년 전 아비 홍민식이 쫓기는 와중에 딸만은 지키고자 사내로 변장시키고 쥐어준 것이었다. 아마 편견 없이 설매화와 천막동을 받아들여 상도를 가르쳤지만 배신당한 게 아닌가 싶음. 그날 홍민식은 죽었고 도망 보낸 딸에게 계속 남자아이로 살라며 용천루 주위에는 절대 얼씬도 말라고 당부했었는데 홍덕수는 왜 용천루의 대각주가 되려는 걸까? 억울하게 죽은 듯한 아버지의 복수를 이은 대신 이은호의 이름으로 용천루에 뜬 날 그는 옷을 갈아입으려던 중 덕수이 옷섭 안쪽에서 반짝이는 걸 보고 황금동씨가 아닌가 의심하며 확인해보고자 한다. 근데 갑자기 속저고리 좀 보자며 밑도 끝도 없이 달려드니 여자인 걸 들키지 않으려 덕수는 더 나를 세울 수밖에. 거기에 첫날부터 소란 피우면 쫓겨난다며 천주화가 끼어들고 옷이 바뀌었다며 천주화에게 매달리는 고수라로 4명이 얽히게 된다. 분명 선착순이라고 빨리 옷 갈아입으라 했는데 안 나와서 확인차 교관이 와보니 총체적 난국. 이 넷은 첫 시작 교관 사원에게 딱 걸려 벌점이 매겨진 4인방. 여자 사원 숙소에 몰래 잠입해 간단히 씻다가 그런데 천막동은 그 소식에 되려 기뻐했다. 꼼수 쓰는 거 아니냔 말로 저고리를 벗게 만드는데 날린 통에 덕수는 도망치려는데 30번 홍덕수 성별 들킬 위기에 살인 누명까지. 교육사원으로 입교한 첫날부터 싸우다가 교관 사원에게 딱 걸려 벌점이 매겨진 4인방.
본격 수업이 시작되고 손님이 왕이라는 가르침에 이윤호가 들고 일어나는 통에 계속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추가 벌점. 처음부터 안 좋게 얽혔는데 방까지 나란히 같은 곳에 배정된 4인방. 천준하는 친해지면 좋겠다며 넉살 좋은 모습을 보이지만 남은 셋은 가까워질 생각이 없었다. 홍덕수는 씻긴 씻어야 하는데 다른 사내들과 같이 씻을 순 없으니 여자 사원 숙소에 몰래 잠입해 간단히 씻다가 들킬 뻔한다. 그런데 황동금씨 때문에 계속 홍덕수를 주시하던 이윤호가 들키지 않게 도와준다. 한편 용천루 홍패와 관련한 살인사건이 발생한다. 용천루의 교육사원이 되려면 홍패가 필수로 필요하기에 홍패를 훔친 자가 범인이라고 관군들이 쫓게 되는데 죽은 자는 덕수와 홍패를 두고 내기를 한 자로 그의 홍패 반쪽을 가져가 위조한 게 덕수였기에 포위망이 좁혀지면 위험했다. 용천루 홍패가 이름값을 하는구만. 사람을 죽여서라도 가고 싶은 용천루라. 그런데 천박동은 그 소식에 되려 기뻐했다. 자신의 용천루를 더 높게 지켜세울 수 있으니. 그 사이 용천루 교화당에선 내기가 시작된다. 번호에 따라 방이 나뉘어 최상방이 된 의주상단 출신들이 사사건건 하하방 4인방에게 시비를 걸어 이윤호가 내기를 성사시킨 것. 4인방 중 한 명은 세자고 한 명은 천박동 아들인데 나중에 그 사실을 알면 명호 뒤집어질 듯 키읔키읔. 그닥 나서고 싶어 하지 않는 이윤호가 내기를 성사시킨 건 역시 황동금씨 때문이었다. 사내답게란 말로 덕수를 자극하여 방을 두고 쌍패치기 내기가 성사된다. 그리고 내기 도중 명호에게 저고리가 수상하다며 꼼수 쓰는 거 아니냔 말로 저고리를 벗게 만드는데 그럼 자연스레 홍덕수도 벗어야 하는 상황. 여자인 걸 들키면 안 되는 덕수는 역시나 저고리를 움켜잡고 버티다 사내들과 얽히게 되고 자존심이 걸린 승부라 다들 난리인 통에 덕수는 도망치려는데 그 사이 홍패 도둑이자 살인범으로 의심되는 자를 30번 홍덕수로 추린 대각주가 덕수를 잡으러 나타나며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인다. 이윤호가 자신의 저고리를 벗기려 했던 의도가 있어서라기보단 남색을 정식 사원이 될 때까진 조심하라 언지를 줬다. 농간으로 빨래를 다시 해야 할 위기에 놓인다. 의식을 잃은 덕수의 은호는 3회 자네 홍덕수 좋아하나? 남색 오해받는 이윤호. 덕수는 은호 때문에 저고리를 벗을 위기에 처하자 도망치려다 설매화와 부감들을 마주하는데 홍패를 위조한 30번 교육생을 잡으러 왔던 그들은 내기를 한 교육사원들을 퇴교시켜야 하냐는 고민에 빠지게 됐다. 다행히 사주한 탓에 퇴교 위기는 면했지만 문제는 홍패 위조를 들킨 걸 어떻게 넘길 것인가. 설매화는 무슨 생각인지 당장 잡기보단 지켜보자며 한 발 물러섰다. 그리고 홍덕수는 내기에 동조한 이윤호가 자신의 저고리를 벗기려 했던 꿍꿍이를 눈치채는데 은호는 그저 발뺌. 설매화의 보고에 천박동은 예상외로 그냥 내버려두라 하고 그것보다 살해 현장에서 왕실의 것인 용이 새겨진 검자루도 발견됐다며 그게 병판 손에 들어갈 것을 걱정했다. 하지만 벌써 병판 손에 들어가 있었고 그는 왕실의 물건이 살해 현장에서 발견된 걸 빌미로 무형대군이 자리를 비운 사이 선양군에게 세자 책봉을 하라 압박했다. 한편 교화당에서는 개인이 아니라 방별로 점수를 매기겠다며 넷을 운명 공동체로 묶는다. 그리고 첫 시험은 이윤호 덕에 다들 통과했다. 그런데 이윤호의 시선이 늘 홍덕수를 향해 있으니 천준하가 의심하기 시작한다. 자네 혹시 아니지? 안 돼. 의도가 있어서라기보단 남색을. 그런데 어느 순간 그걸 지켜보는 게 흥미로워진 건지 살짝이 돕는 것 같으면서도 정식 사원이 될 때까진 조심하라 언지를 줬다. 두 번째 시험인 빨래를 열심히 해서 널어놓고 쉬고 있던 하하방 4인방은 명호이 농간으로 빨래를 다시 해야 할 위기에 놓인다. 시간이 부족했기에 덕수는 물살이 센 냇가로 가서 빨리 해치우자고 하는데 고수라와 합이 안 맞아서 덕수가 휩쓸려버리고 그대로 떠내려가다 물에 잠겨버린다. 그런 덕수를 구하러 뛰어든 이윤호. 천에 감겨져 빠져나올 생각도 못한 채 의식을 잃은 덕수의 은호는 인공호흡을 시도했다. 옷을 벗기던 준하는 덕수의 비밀을 알게 된다. 명호가 또 골탕을 먹이기 위해 이를 꾸미는데 뒤늦게 자격지의 소문을 알게 된 고수라가 여자의 모습으로 변해 빠져나가려 했었다. 여전히 후환을 없애려 홍대감의 여식을 찾고 있는 사회 명호의 계략에 여자인 걸 들킬 위기에 처한 홍덕수. 급류에 휩쓸려 물에 빠진 홍덕수를 구하기 위해 뛰어든 이윤호. 물론 황동금씨 때문이란 이유가 컸겠지만 옅은 물속 인공호흡을 하면서까지 구해낸다. 그리고 면포를 챙기러 돌아갔던 이윤호는 계곡 바위 틈에 끼어있던 금실을 발견한다. 젖은 옷을 입고 있던 홍덕수를 챙기고자 옷을 벗기던 준하는 덕수의 비밀을 알게 된다. 여인임을 숨기고 들어온 것을 눈치채고 충격을 받았지만 일단 모른 척하는데 다시 깬 덕수가 면포를 챙기러 계곡으로 향하자 남들에겐 용천루가 그 정도로 중요한가 혼란스러워했다. 덕수는 면포보단 금실을 찾으러 간 건데 히읗히읗. 뭐 중요한 물건이라도 잃어버렸느냐? 자네가 찾았지? 모른 척 할 수도 있었지만 이윤호는 금시가 무엇인지 물으며 꺼내어 보이고 아버지 유품이란 답에 조금 당황한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아버지 물건이야. 그래서 일단 돌려주고 대신 빚을 졌으니
빚진 거 잊지 말고 갚으라 했다. 다음날 시험평가 시간이 되고 준하는 새 면포를 사서 하려다 셋이서 다시 세탁해온 면포로 평가를 받는데 시간이 부족해 덜 말랐었지만 교관은 노력이 가상하다며 통을 줬다. 혹여나 새 면포를 사왔다면 바로 퇴교였을 거란 교관의 말과 기뻐하는 동기들의 준하는 또 새로운 가치를 깨달은 듯 보였다. 천막동이 일 좀 배우라고 교육사원으로 심어놓은 것에 대한 값을 하는 중 다음은 편하게 술과 차려진 음식을 먹으라고 하더니 불시에 상차림 시험을 치르게 된 교육사원들. 준하와 은호가 술에 취해 있었지만 국을 아는 은호가 위치를 잘 알려줬고 국을 데워오는 덕수의 센스로 칭찬을 받았다. 통만 받은 최상방보다 손님을 접대하는 마음까지 높이 사같은 통이라도 가치가 달랐다. 간만에 특별 외출을 허락해줘 준하와 은호는 나가고 남아있던 고수라와 홍덕수는 상점을 받기 위해 용천루의 일을 돕고 있었다. 그런데 하하방을 곱게 보지 않는 명호가 또 골탕을 먹이기 위해 일을 꾸미는데 자격제의 여자 사원만 출입 가능한 걸 몰랐던 덕수는 새참을 가지러 향하고 덕수를 발견한 여자 사원이 급히 옷방에 숨겼다. 여자 사원만 찾는 호색한 손님이 사내를 보면 장을 친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뒤늦게 자격제의 소문을 알게 된 고수라가 구하러 달려가고 복귀하던 준하와 은호도 놀라서 다 함께 자격제로 향했다. 근데 어떻게 몰래 잠입해 빼내오느냐는 건데 덕수는 사내의 모습으로 빠져나갈 수 없으니 여자의 모습으로 변해 빠져나가려 했었다. 하지만 쉽게 빠져나가기엔 보는 눈이 많았다. 나오자마자 설매화와 천막동이 떡하니 거기다 설매화는 홍덕수의 이름을 내뱉는데 여전히 후환을 없애려 홍대감의 여식을 찾고 있는 그들이 덕수의 정체를 알게 되면 가만두지 않을 텐데 여러모로 홍덕수, 홍재훈 큰일 났다. 덕수는 여장을 해 자격제를 나가려 했는데 덕수는 쉽사리 빠져나갈 수 없게 된다. 이은호는 호색한 영감이란 소문에 천막동은 다 장기말이라며 지켜보고 있었다. 있는지 묻고 다들 못 봤다 하자 직접 확인하면 오해 홍덕수는 계집입니다. 김명호 때문에 홍재훈 정체까지 덜미 잡혀 명호의 계략에 넘어가 장을 맞을 위기에 처한 덕수는 여장을 해 자격제를 나가려 했는데 자격제 문을 나서기도 전에 천막동과 설매화를 만나고 뒤따라온 호색한 어르신의 수행원에 덕수는 쉽사리 빠져나갈 수 없게 된다. 어르신을 위해 준비한 선물입니다. 상황이 꼬이자 경을 치게 될 것이 두려워진 여자 사원은 덕수를 내어줬다. 어쩔 수 없이 손님방에 든 덕수. 어르신은 버선을 벗어봐라 속자고리를 내어보여란 이상한 명을 내리는데 이은호는 호색한 영감이란 소문에 결국 문을 부수며 난입하고 잇따라 준하, 수라도 합세에 한바탕 난리가 났다. 그래서 다들 죽을지도 모를 상황에 설매화가 나서 중재해줘 큰이기는 넘겼고 지켜보던 어르신도 발을 걷고 나타난다. 그런데 호색한이라고 소문난 것과 달리 그 어르신은 혼인을 앞둔 병판의 조카였다. 의복을 선보이는 자리였는데 소문이 이상하게 난 거. 이후 설매화는 하하방 3인방에게 대책 없이 나서서는 홍덕수를 지킬 수 없다며 그들에게 힘을 길러야 된다 조언했다. 먼저 힘을 길러라. 힘없는 분노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법. 이번 일은 접객부 시험과 이어진다. 시험평가자가 어르신이 되어 어르신의 제대로 접대에 만족시키는 것이 관건. 하지만 결코 쉽지 않았다. 물의 온도, 음식에 깨를 뿌린 것 등등 사소한 거 하나하나 트집을 잡고 거기다 하하방은 전날 일 때문에 미움을 사통을 받기 더 힘들었다. 그 와중에도 자기 입맛대로 다음 왕을 세우기 위한 병판과 천막동의 움직임은 계속됐다. 병판은 무영군 이은호를 찾아 조카와 혼인시켜 선양군을 다음 세자로 올리려 하고 천막동은 다 장기말이라며 지켜보고 있었다. 어르신의 혼인 상대가 이은호였을 줄이야. 한편 김명호는 자격제에서 본 여인이 홍덕수라 의심하며 목간에서 홍덕수를 본 적이 있는지 묻고 다들 못 봤다 하자 직접 확인하면 되겠다며 또 다른 꿍꿍이를 꾸미려 한다. 덕수는 까칠한 어르신을 만족시키려 지켜보다 그녀의 억압된 삶 때문이 아닌가 하고 어르신을 위해 나들이를 계획한다. 계획은 완벽했는데 담 넘던 걸 최상방 놈들한테 들켜서 쉽진 않았다. 바로 모이지 못하고 둘러가게 된 어쩌다 보니 은호와 덕수가 먼저 도착하고 뜻하지 않게 둘의 나들이를 즐기게 됐다. 반딧불 잡다가 묘한 분위기가 뒤이어 도착한 준하는 둘 사이에 흐르는 묘한 분위기를 캐치한 듯 보였다. 명을 받든 것뿐이니 처벌하지 마시오. 하하방은 규율을 어긴 죄로 용천루에서 쫓겨날 위기였지만 어르신이 보호해줬고 접대를 잘한 최상방, 어르신을 만족시킨 하하방 모두 통을 받게 되는데 가만히 있을 김명호가 아니지. 그는 하하방이 시험을 치를 자격이 없다며 홍덕수가 계집이라 외치고 나선다. 홍덕수는 계집입니다. 그걸 증명하려 덕수에게 달려들었다가 덕수의 소매 쪽 옷이 뜯기고 그 속에 어릴 적 도망치다 생긴 상처가 드러났다. 그리고 설매화는 그 상처를 알아본 듯했다. 여인으로 살고 싶어도 아버지가 유언으로 남긴 마지막 말을 지키기 위해 자신이 안전하게 살기 위해 남장을 한 건데 김명호가 다 망쳤다. 명호는 덕수에겐 자격이 없다며 우정이 생긴 건지 덕수가 흉터 때문에 곤란한 덕수를 대신해 얼굴을 가리고
보고서를 작성하던 준하는 다른 손님 방에 덕수의 말이 복수인 걸 눈치챈 설매화는 육회 정식 사완되자마자 서촌살인 용의자 된 홍덕수. 홍덕수는 계집입니다. 어르신이 최상방, 하하방 모두에게 통을 주겠다 했음에도 굳이 죄를 뿌리고 나선 명호. 명호는 덕수에겐 자격이 없다며 모두를 속인 사실을 자백하라 다그치는데 그 과정에서 옷소매가 찢겨 흉터가 드러났고 설매화는 그 흉터를 알아본 듯했다. 모함을 하는 것이라면 네 목을 걸어야 할 것이다. 그 사이 은호도 명호를 몰아세우는데 그럼에도 명호의 기세는 꺾이지 않았다. 이후 설매화가 그만하라며 중재하고 천막동까지 나타났음에도 명호는 천지분간에 못하고 난리를 쳤지만 교관사원의 다그침에 결국 물러섰다. 그놈의 의주 출신이란 의시댐은 대각주는 손님을 기쁘게 했으니 넘어가라 했지만 교관은 중상모략이 판을 친다며 동기애를 키우기 위해 단체로 벌을 줬다. 진실을 아는 준하는 하하방 동기들에게 알려야 하나 고민하지만 은호는 그새 끈끈한 우정이 생긴 건지 덕수가 흉터 때문에 그동안 같이 씻지 못한 것이라 이해한다. 하지만 김명호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고 못간할 때를 덮쳐 진실을 밝히고자 계획했다. 그리고 드디어 잡았다 했는데 사내가 사실 수라의 어깨에도 흉터가 있던 모양이었고 곤란한 덕수를 대신해 얼굴을 가리고 최상방에게 몸을 내어 보였던 것이다. 이제 이은호 빼고 하하방은 다 비밀을 안 최상방은 얻는 것도 없이 훔쳐보던 게 들켜 도망치게 됐고 다른 셋이 살아남기 위해 한 명을 먹잇감으로 던져 한 명은 퇴소당했다. 최상방 3인방과 하하방 4인방은 동점으로 최종 7명이 시험을 통과해 정식 사원이 된다. 정식 사원이 된 이들은 손님을 보다 더 잘 접대하기 위해 손님 체험을 하게 되는데 2인 1조로 신혼부부를 모시는 방에 배정되자 준하는 단둘이 방에 있는 게 신경 쓰였다. 그리고 그 걱정처럼 묘한 분위기가 형성되어 살짝 얼굴이 붉혀지기도 한다. 보고서를 작성하던 준하는 다른 손님 방에 놀러간 손님에 대해서도 써보자며 수라를 구슬리고 옆방을 찾아가기도 키읔키읔키읔키읔. 하지만 그새 어색해진 은호와 덕수는 흩어짐. 그리고 설매화가 바라는 건 권력인 걸까? 덕수의 정체를 눈치챈 듯하면서도 가만히 있고 되려 병판에게 줄을 대며 천막동도 배신하려는 듯하니 말이다. 날이 밝자 홍덕수 걱정에 또 달려간 준하. 실루엣이 겹쳐져 있자 크게 당황하는데 홍덕수가 아이처럼 장난치고 있던 것임을 알게 되자 그 장난에 합류해 밝게 웃음 지어 보였다. 준하도 어느새 덕수에게 스며드는 중 정식 사원 임명식 날이 되고 은호는 천막동의 방 위치를 알려주며 부하를 시켜 황동금씨를 찾으라 지시한다. 그리고 끝내 찾아내 임금의 걱정을 덜어줄 수 있게 되는데 문제는 임명식 장소에서 또 벌어진다. 앞서 벌어진 서촌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홍덕수를 잡으러 관군들이 들이닥친 것. 부모님을 위해 이뤄야 할 목표가 있다 했던 덕수의 말이 복수인 걸 눈치챈 설매화는 덕수의 싹을 손쉽게 꺾어보려는 듯했다. 판결은 병판이 맞게 되고 병판은 설매화가 걸려들었구나. 곧장 그녀를 찾아가지만 코앞에서 붙잡히고 만다. 나약하고 쓸모없는 사람을 위해 돈을 쓰지 말 것. 나 때문에 잡아들인 무고한 자를 놓아주시오. 7일 설매화의 농간에 옥에 갇힌 덕수 구하려 다 내려놓은 은호와 준하. 설매화의 제보로 정식 사원 임명식 날 덕수를 잡으러 찾아온 포졸들. 서촌살인사건 김만돌 살해 용의자로 홍덕수를 체포한다. 설매화가 일을 벌인 건 아마 천막동을 배신하고 병판편에 붙기 위함인 듯했다. 덕수 일로 이은호가 나서면 온양에 간 것이 거짓으로 밝혀질 테고 목줄을 옥죄할 수 있을 테니 미끼를 요란하게 흔들수록 큰 물고기가 잡히는 법이지요. 최상방은 이 난리통에도 잘 됐다며 비아냥거리고 또 하하방과 경계구도가 형성된다. 곧장 형장으로 끌려간 홍덕수. 판결은 병판이 맞게 되고 병판은 설매화가 말한 물고기가 무엇일지 구경꾼들을 눈여겨봤다. 하하방 3인방도 달려갔는데 증자로 은호가 찢은 홍패와 왕자들에게 하사되는 검이 내어 보여지자 은호는 뭔가 일이 꼬였다 짐작한다. 정식적인 절차도 없이 곧장 신문하는 것도 그렇고 역시 그 검은 은호의 것이었다. 그 와중에 부하로부터 천막동의 황동금씨를 봤지만 뭔가 이상한 황동금씨 반쪽. 어쩐지 쉽게 찾았다 했더니 함정이었다. 걸려들었구나. 천막동은 다른 황금동씨 반쪽을 홍재훈이 가지고 있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그래서 세월이 지난 지금도 계속 찾고 있는 듯했다. 홍덕수를 구명해 주십시오. 홍덕수는 이제 용천루 사람 아닙니까? 그 와중에 준하는 덕수를 구할 수 있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고 천막동은 돈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냐며 스스로 해결해보라 한다. 너한테 홍덕수가 그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라면 네 힘으로 해결해야지. 준하는 있는 것을 다 내어 팔아 은자 하나를 가지고 병판을 찾아가는데 병판은 금괴도 아니고 전재산이 은자란 것에 코웃음치며 뇌물죄로 잡히고 싶지 않으면 돌아가란다. 설매화는 홍덕수에게 주는 위로금이라며 집에 찾아가 돈과 홍재훈 용모파기를 전해주고 용천루에서 여자가 집에 찾아왔다는 소식에 덕수는 설매화라는 걸 눈치챈다. 그래서 옥에서 탈출을 감행한다. 준하를 이렇게까지 움직이게 만드는 그놈 말야. 필시 그놈에게 뭔가가 있어. 잘하면 잠들어 있던 준하의 날개가 되어줄지도 모르겠어. 그리고 천막동은 자신이 죽어도 이렇게 움직이지 않을 준하가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건 처음이라며 덕수에게 관심을 보였다.
탈옥한 덕수는 배우의 설매화가 있단 생각에 곧장 그녀를 찾아가지만 코앞에서 붙잡히고 만다. 전 재산을 털어도 한계에 부딪히자 결국 준하는 천막동에게 자신을 내어놓았다. 저를 사십시오. 태상방주 어른. 홍덕수 그 아이 하나를 구하자고 이러는 게냐? 홍덕수는 제 친구입니다. 아버지. 친구라. 세상 없이 소중한 친구가 내게도 있었다. 그리고 천막동은 이번엔 도와주겠지만 자신의 밑에서 배우려면 명심하란다. 나약하고 쓸모없는 사람을 위해 돈을 쓰지 말 것. 협상을 위해선 상대가 원하는 걸 먼저 알아차릴 것. 덕수가 잠든 사이 은호는 영구 그리고 귀신과 악몽을 쫓아주는 복숭아 나무 가지를 옥사 근처에 놓고 가고 덕수는 서신 하나 놓여있지 않아도 은호가 놓고 간 것임을 눈치챘다. 그 후 은호는 자신의 위험을 무릅쓰고 병판 앞에 스스로 모습을 내어 보였다. 나 때문에 잡아들인 무고한 자를 놓아주시오. 병판이 노리는 사람은 나 아니오. 말 한마디에 병판이 원하는 대로 해줄 리 없고 은호는 그가 원하는 선양군의 세자 채뽕을 돕겠다며 사실상 세자 자를 포기하겠다 한다. 뒤늦게 천막동이 손을 쓸어 병판을 찾지만 이미 상황 종료. 준하는 어쩐담. 덕수가 풀려났다는 소식에 설매화는 즉시 퇴교 처리하라 지시하지만 그걸 예상했는지 덕수는 제일 먼저 천막동을 찾아간다. 그리고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할 테니 그때까지 퇴교를 보류한다는 답을 얻어냈다. 넌 용천루에 돌아오지 말았어야 했다. 왜 돌아오면 안 됩니까? 제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요? 포청의 밀고에 살인죄를 뒤집어 씌운 제보자 누군지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절대로 비겁하게 도망가지 않을 겁니다. 돈을 벌게 해준다며 큰 돈에 꼬이는 파리대를 홍덕수가 하는 일 제게 맡겨주십시오. 이번엔 전당포에서 제 값을 받아. 은호는 덕수와 접점이 많아질수록 그리고 덕수가 설매화의 쌍패치기 실력을 팔의 무영군 정체 알고 각성한 천준하 야망 드러냈다. 돈을 벌게 해드리겠습니다. 용천루에 돌아가기 전 먼저 천막동을 찾아 돈을 벌게 해준다며 큰 돈에 꼬이는 파리대를 확인시켜주겠다 제안한 홍덕수. 돈이라면 부족할 게 없는 천막동이었지만 덕수의 배포와 계획에 흥미로워하며 덕수를 퇴교시키려는 설매화를 막아줬다. 넌 용천루에 돌아오지 말았어야 했다. 왜 돌아오면 안 됩니까? 제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요? 포청의 밀고에 살인죄를 뒤집어 씌운 제보자 누군지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절대로 비겁하게 도망가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덕수는 설매화보다 선수를 쳐서 자신 또한 만만치 않을 것임을 경고했다. 너 홍덕수 좋아하지? 자네도 홍덕수가 여인임을 알고 있잖아. 덕수가 돌아오고 먼저 나서서 덕수를 챙기는 준하의 수라는 그의 숨겨진 마음을 눈치챈다. 다음날 정식 사원 복장이 아닌 교육 사원 복장을 그대로 입고 있는 덕수의 3인방은 왜 옷을 갈아입지 않는 것인지 묻고 덕수는 천막동과 한 거래에 대해 3인방에게 밝혔다. 자신이 용천루 안에 도박장을 만들기로 했다고. 다들 불법적인 건 안 된다 반대하고 나서는데 덕수는 불법이 아닌 정식 절차를 밟아 허락된 이들만 이용하게 할 거라 한다. 그 때문에 3인방과 약간의 언쟁이 있었다. 준하는 어차피 복귀시켜줄 거 아니냐며 정식 사원으로 올려달라 천막동에게 청하는데 천막동은 자신이 나서기 전 무영군이 덕수를 빼냈다며 은호의 정체를 밝혀 자극한다. 천준하 네 친구들을 잘 알고 있다 했느냐? 아니 너는 아무것도 모른다. 네 입으로 친구라 부르는 놈들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렇게 선수를 뺏기게 될 것이다. 원하는 것을 손에 쥐려면 먼저 움직여야 한다. 홍덕수가 하는 일 제게 맡겨주십시오. 좋은 게 좋은 거라 천하태평이던 준하는 이번 일로 자극이 되어 욕심이 생겼다. 덕수는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 고군분투하지만 부감들에게 협조를 요청해도 성공하면 오라며 협조해주지 않았다. 그래서 맨땅에 헤딩하기였는데 그때 준하가 도와주러 찾아온다. 돌아가라 했지만 넉살 좋게 다가서는 준하에 덕수는 그의 도움을 받기로 한다. 내가 같은 처지라면 자넨 날 외면할 텐가. 이번엔 준하가 먼저 움직여 은호가 한 발 늦었다. 덕수의 시련은 끝이 아니었다. 명호의 꼰지름에 사원 숙소를 이용하던 걸 들켜 숙소 이용도 금지당한 것. 그래서 짐도 다 싸져 있었고 어쩔 수 없이 도박장으로 쓸 공간에서 머무르게 된다. 욕심이 생긴 천준하는 본격적으로 움직인다. 태상방주 천막동의 아들이란 신분을 이용해 이번엔 전당포에서 제값을 받아 덕수가 도박장을 만드는데 보탤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은호에겐 슬쩍이 야망을 드러냈다. 내 한번 해보고 싶은 게 생겼네. 용천루 태상방주 한번 해보려고. 뜻밖이군. 내가 본 이들 중에 자네가 가장 태평하고 자유로워 보였네만 이런 야심이 있는 줄은 몰랐군. 그런데 이젠 목표가 생겼다네. 이번엔 선수를 뺏기지 않으려고. 수라는 명호의 표적이 되어 괴롭힘을 당하다 손님의 비단에 차를 쏟아 물어주게 되는데 덕수는 준하가 마련해온 자금을 수라가 변상해야 할 비단값으로 대신 치러준다. 그래서 도박장 사업에 다시 적색등이 켜졌지만 은호가 호위무사를 사촌형으로 위장시켜 돈을 빌려주게 만들었고 사업이 재개됐다. 너 도박장 성공시켜야 된다며. 그래도 너도 중요해. 우리같이 성공하기로 했잖아. 뒤늦게 덕수가 빚을 갚아준 걸 알고 수라는 달려오고 덕수의 우정에 감동한다. 은호는 덕수와 접점이 많아질수록 찾아오는 감정에 혼란스러워하는 중
어느 정도 도박장이 준비되고 덕수는 진행을 맡을 적임자로 설매화를 추천한다. 나를 잡을 수 있다고 보는 게냐? 여기까지 하거라. 저를 여기까지 몰아세운 건 대각주님이십니다. 덕수가 나아갈수록 그녀의 정체에 관심을 가지는 이들은 더 늘어나고 있었다. 홍재훈의 용모파기에 집중하는 이은호, 병판, 그리고 덕수가 설매화의 쌍패치기 실력을 아는 것에 대해 의아해하는 천막동까지 오래전 제게 알려주셨지요. 이기고 싶으면 이길 수 있는 종목으로 바꾸라고. 오늘에서야 그 뜻을 깨달았습니다. 재훈아. 덕수는 설매화가 자신을 쫓아내려 자극하자 결국 칼을 꺼내들어 오래전 그녀가 자신의 아버지를 찔렀던 것처럼 찌르다 수상한 것 투성이인 용천루 도박장을 개장하는데 송구하지만 손님은 이곳에 들어오실 수 없습니다. 홍덕수 사업을 할 때는 말이다. 유독 환하게 웃던 준하가 신경 쓰였다. 용기 내서 돌려 고백을 한 순간 구의 고백 시전하는 준하와 홍재훈 정체 알게 된 이은호. 재훈아 이제 그만해. 내가 뭐라든 하면 할수록 위험해질 거야. 덕수와 마주한 설매화는 떠나라 종용하지만 덕수는 자신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아버지의 복수를 해야겠다는 뜻을 밝힌다. 내가 스승님을 죽였다고 생각하는 것이냐? 모른 척 하지마. 내가 다 봤으니까. 덕수는 자신이 12년 전 모든 걸 목격했다며 설매화가 죽였다 굳게 믿고 있었는데 설매화는 자신이 죽이지 않았다며 당당했다. 나는 스승님을 죽이지 않았다. 나는 단 한순간도 스승님을 배신한 적 없어. 그리고 덕수가 용천루를 떠나는 것이 살 길이고 스승님이 원하신 바라며 계속 떠나란다. 또 자신을 향한 덕수의 칼을 잡고 찌르려거든. 찔러보라며 세게 나가자 덕수는 주춤했다. 네가 복수할 대상은 내가 아니야. 그래서 차마 더 나서진 못하고 돌아섰지만 어쩐지 설매화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설매화가 말하는 대상은 천막동이겠지. 덕수가 모르는 12년 전의 진실은 이러했다. 난리통이 난 상황에 설매화도 맞서 싸웠지만 상황이 극에 달하자 홍민식이 그녀만은 살리고자 칼을 당겨 스스로 찌르고 죽은 것이었다. 그 시점에 도착한 천막동은 설매화도 자신과 뜻을 같이 한다 생각해 걷어들인 거고 홍민식이 죽어가면서도 자신의 딸을 설매화에게 부탁했기에 설매화의 행동이 조금 의아해도 다 덕수를 위한 것이었다. 한편 병파는 용천루에서 도박장을 만들고 있단 정보를 입수하고는 어떻게 불법적인 일을 벌일 수 있냐며 설매화를 압박한다. 물론 설매화보다는 그것을 용인한 천막동을 치고자 하는 마음이 가장 크겠지만 그 사실도 모르고 덕수는 준비한 대로 용천루 도박장을 개장하는데 역시나 개장 첫날부터 병판이 쳐들어온다. 국법을 어긴 죄인들을 모두 잡아라. 송구하지만 손님은 이곳에 들어오실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곳의 손님들은 조선인이 아닌 청나라 사신 무리들이었고 그들을 국법으로 처벌할 수 없기에 사실상 불법이 아니었다. 천막동은 허락된 손님들만 출입시킨다는 뜻을 알고 있었기에 덕수의 계획을 지지한 것이었다. 이번 일로 천막동은 덕수를 더 눈여겨보게 된다. 그리고 덕수를 정식 사원으로 복귀시켰다. 홍덕수 사업을 할 때는 말이다. 내 집 창고에 구멍을 뚫는 쥐새끼를 가장 조심해야 한다. 알겠느냐? 천막동은 덕수를 위한 조언도 해주는데 오해로 깊어진 사이라 발구한 것이 설매화가 아님에도 덕수는 설매화를 의심했다. 여기에선 울어도 괜찮아. 누구에게든 그런 곳이 하나쯤은 있어야지. 지난밤 우는 덕수를 봤는지 은호는 자신 또한 눈치 보느라 울음을 참았던 경험을 떠올리며 덕수가 방에서만큼은 편하게 울어도 괜찮도록 배려해준다. 그 덕에 마음껏 운 홍덕수는 다음날 이전과 같이 낙서 장난하는가 했더니 현판 단다고 다친 은호의 손가락에 약을 발라주려다 은호가 깨어나자 도망을 키읔키읔. 준하는 둘만 할 얘기가 있다고 덕수에게 둘만의 대화를 요청하고 그게 고백인 것을 아는 수라는 은근슬쩍 미소 지어 보인다. 그리고 은호는 요 근래 덕수와 함께할 때 유독 환하게 웃던 준하가 신경 쓰였다. 그래서 상담할 게 있다며 준하가 고백을 도와달라 했을 때 처음엔 아니 된다고 하는데 연모하는 여인이 있네. 첫눈에 반하고 말았지. 여인이란 말에 안도한 은호는 자신이 이 분야 장원급제자라며 제대로 돕겠다 한다. 아름다움이 죄라면 그대는 3대를 멸족해야 할 것이오. 근데 고백 멘트는 저세상 멘트. 준하는 따라하면서도 미심쩍어 하고 그럼 은호는 맞춤 상담을 해주겠다며 좋아하는 여인에 대해 말해보라 한다. 처음 만났을 때 나에게 사기를 쳤다네. 그 다음도 쉽진 않았네만 무엇보다 웃는 얼굴이 가장 사랑스러웠지. 그런데 그 말을 들으며 덕수를 떠올리는 은호. 네 웃는 얼굴이 좋다. 늘 그렇게 웃으며 내 옆에 있어다오. 덕수를 향한 말이었는데 준하는 그 멘트가 마음에 든다 하고 은호는 갑자기 덕수를 떠올린 상황을 혼란스러워했다. 천막동의 뒤를 캐던 은호는 그의 동업자 홍민식이 죽고 그 딸을 천막동이 찾고 있단 정보를 입수하는데 천막동이 딸을 찾는 건 황동 금시 때문이라 추측하면서도 그 금시를 덕수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았다. 아버지 유품. 세상에 단 하나뿐인 아버지 물건이야. 그런데 아버지의 유품이라 했던 덕수에 은호 또한 그녀의 비밀에 한 발씩 다가선다.
자녀가 여식 하나뿐이었다. 홍재훈, 홍덕수. 자넨 웃는 얼굴이. 그 얼굴은 3대 멸족을 해야 한다. 그 시각 고백에 들어간 준하는 막상 마주하자 뚝딱거리는데 홍덕수 언제 나와 함께 이화원에 가겠나? 나와 함께 가줄래? 용기 내서 돌려 고백을 한 순간 그 순간을 은호가 목격해버린다. 홍덕수가 여인이었어. 여인일 수 있다 더 생각하게 되는데 혼례를 용천루에서 치러 식구로 만들면 기억하는 좌판댁은 두려움에 몸을 떨었다. 금시의 나머지 반쪽 홍덕수가 가지고 있으니까 브레인 싸움에 접어든 천막동 vs 홍재훈. 10회 금시로 얽힌 악연 천막동 홍재훈 서로의 정체 알았다. 홍덕수가 여인이었어. 준하가 고백하는 순간에 들이닥친 은호. 안 그래도 의심하는 가운데 덕수가 여인일 수 있다 더 생각하게 되는데 그때 덕수를 부르며 나타난 구실. 덕수는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구실이 자신의 정혼녀라고 소개한다. 상황을 눈치챈 구실도 장단 맞춰줬고 덕수가 여인임을 아는 준하는 당혹 그리고 은호는 어안이 벙벙했다. 천준하 자네 연모한다는 사람이 여인이라고 하지 않았던가? 좀 전에 그 고백은 연습할수록 성공 확률이 높아지지 않겠나? 이후 준하는 고백의 순간을 의심하는 은호에 괜히 경쟁자가 생길 수도 있으니 연습이라 둘러댔고 은호는 여전히 돕겠다 한다. 이렇게 만나지 않았다면 자네와 나 정말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었을 텐데 너 혹시 여인인 친척이 있느냐? 가짜 정혼녀의 등장에 이은호는 허술하게도 의심을 거둬들였고 혹시 친척이 홍재훈이 아닐까 헛다리 짚는다. 너도 이제 여인으로 살아. 콩닥콩닥 간질거리는 게 그게 연모야? 근데 있잖아. 내가 지금 누굴 연모하고 그럴 때가 아니거든. 여인으로 살라는 구실의 말에 착잡한 덕수라고 재혼으로 살고 싶지 않은 것이 아닌데 그녀의 마음을 간지리는 건 역시 은호겠죠. 나 아직 안 차인 건가? 고백 후 답을 못 들은 준하는 자신이 차인 거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수라가 여인임을 안다고 밝히는 게 우선 아니냐며 순서가 잘못되었단 걸 짚어준다. 그래서 다시 전략을 세우기로 마음먹고 수라는 연모의 전략이냐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알고 보면 은호, 준하보다 수라가 연애 고수. 무영군 용천루에 있지. 병파는 뒤늦게 무영군이 용천루에 있다는 걸 알고 득달같이 달려오는데 천막동은 당황하기보단 도경과 무영군이 혼례를 용천루에서 치러 식구로 만들면 힘이 더 커지지 않겠냐며 돕겠다 달랬다. 그러자 무영군이 혼례를 할 때가 되지 않았냐며 왕에게 도영을 신부감으로 추천하는 병판. 제 힘 키우는데 이용될 것임을 알기에 왕은 내명부의 일이라며 반대했지만 병판은 앞전에 살인 현장에서 나온 무영군의 칼로 협박했다. 무영군이 살인 혐의로 조사를 받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왕실의 법도가 무너지는 일 아니겠습니까? 한편 설매화는 덕수를 지키기 위해 자신이 먼저 은호 앞에 모습을 내보인다. 금씨와 관련되어 한 가문이 멸문당했다며 바로 도와주기보단 12년 전 있었던 사건을 먼저 알아보라고 일러줬다. 늦으면 홍덕수가 재훈이가 죽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설득할 수 없어 좌판댁이 용천루에 방문한 김에 위험하니 덕수를 데리고 가란다. 그래서 좌판댁은 다급히 떠날 채비를 하는데 덕수를 눈여겨본 천막동이 그의 어미에게 인사차 들리고 재훈을 죽이려 찾아왔던 천막동을 기억하는 좌판댁은 두려움에 몸을 떨었다. 그땐 죽은 아이를 안고 있는 척 어떻게 잘 속여넘겼지만 다시 마주하면 좌판댁은 당장의 위기를 넘겼다 생각했지만 천막동의 눈을 피해가진 못했다. 보면 볼수록 탐이 나는 인재입니다. 어머니께서 참으로 큰일을 하셨습니다. 역병에서도 구해내시고 말입니다. 고생 많으셨죠? 여자아이를 사내로 바꿔서 키우시느라고. 금시의 나머지 반쪽 홍덕수가 가지고 있으니까 바로 내년 1호구나. 12년 전 그날 밤 홍재훈을 숨기고 살려낸 년. 좌판댁 때문에 덕수가 홍재훈임을 눈치챈 천막동. 그는 좌판댁에게 약을 먹여서 눕혀놓았고 일단은 덕수의 정체를 모른 척할 요량인 듯했다. 뒤늦게 도착한 덕수는 의식이 없는 듯한 좌판댁에 놀라서 소리치고 좌판댁은 마지막 숨을 거두기 직전 가까스로 중요한 정보를 알려줬다. 덕수야 그놈이야. 너 죽이려고 쫓아온 놈 여기 태상방주야. 얼른 도망가. 이후 아무것도 모르는 척 좌판댁의 죽음을 애도하는 천막동. 복수하고 싶습니다. 제 어머니는 살해당하셨습니다. 12년 전 제 아버지를 칼로 찔러 죽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제 아버지까지. 설매화 대각주입니다. 덕수는 진실을 알면서도 자신의 원수는 설매화라 칭하며 일단 천막동을 속였다. 네가 그 친구의. 예. 제가 홍재훈입니다. 이제 서로의 정체를 알게 됐고 브레인 싸움에 접어든 천막동 vs 홍재훈. 원흉은 천막동 그자라는 것을. 재훈아 이제 내가 도와주마. 병판과 천방주가 선왕을 시했다. 용천루에서 무영군의 정혼례가 서로의 정체를 알게 되고 마는 11회 무영군의 정혼례 전야제 천막동을 노리다 맞닥뜨린 은호와 덕수. 엄마처럼 자신을 보살펴준 좌판댁을 천막동 때문에 허망하게 떠나보낸 덕수. 아버지에 이어 소중한 사람을 또 잃은
덕수는 이번엔 자신 때문이라 자책하는데 어머니 없이 살 수 있을까? 이제 어떡하지? 어머니도 없는데 나 혼자서. 네가 왜 혼자야? 너의 곁에 우리들이 있지 않느냐? 모두가 널 기다리고 있다. 돌아오너라. 은호는 시리에 빠져있는 덕수를 위로했고 덕수는 조금씩 기운을 차리기 시작한다. 그리고 뒤늦게 상황들이 정리됐다. 복수할 대상은 설매화가 아니며 모든 일에 원흉은 천막동 그자라는 것을. 모든 일의 시작은 태상방주의 장부였다. 그래서 설매화를 만나 12년 전 일어난 일들의 전말을 듣는다. 천막동은 자신이 천하다고 짓밟는 이들에게 복수하기 위해 권력을 갖고자 이를 도모했고 홍민식에게 당시 내일이면 천지가 뒤집힌다는 말을 했었었다. 그리고 들려온 선왕의 죽음. 장부의 존재를 안 최민식은 그걸 숨겼고 황동금씨가 발견되면 장부가 세상에 드러나 같이 이를 도모한 병판, 천막동, 지금의 금상까지 모두에게 약점이 될 것이었다. 태상방주는 이미 네가 홍재혼인 걸 알고 있어. 그러니 멀리 떠나야 한다. 그렇게는 못합니다. 태상방주가 가지고 있는 금시 제가 되찾을 겁니다. 설매화는 천막동이 재혼의 정체를 알기에 위험하다며 보내려 했지만 덕수는 복수를 꿈꾸며 용천루로 돌아갔고 아무것도 모르는 척 정체를 드러내며 설매화를 원수로 지목했다. 재혼아, 이제 내가 도와주마. 내 아버지를 죽인 원수 절대 용서하지 말 거라. 용검에 관련한 살인사건을 빌미로 은호의 정혼례를 추진하고 나선 병판. 은호는 모함이라고 했지만 금상은 그들에겐 진실이 중요하지 않다며 12년 전에도 참사를 아무렇지 않게 저질렀다고 얘기한다. 그러자 은호는 12년 전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묻고 진실에 다가섰다. 병판과 천방주가 선왕을 시해했다. 그자들이 역모를 행했다는 말씀입니까? 금상은 당시 그들의 범행을 알면서도 역모의 증거가 없어 그 장부가 있는 금고를 열고자 황동금씨를 찾으려 했던 것이었다. 이에 은호는 역도들을 잡아오겠다며 병판이 정혼례를 진행하게 내버려두라 한다. 그 때문에 용천루에서 무영군의 정혼례가 진행될 거란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그 소식을 전하는 덕수의 은호는 당황하며 정혼례는 안 될 거라고 했지만 제가 태상방주님의 손발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천막동은 덕수를 시험코자 설매화에게 대각주의 직인을 받아오라 시키고 덕수는 시험인 것을 알고 그들을 잘 속여 넘겼다. 은호는 정혼례를 앞두고 병판의 손에 있는 용검과 천막동의 손에 있는 황동금씨를 빼돌리기 위해 박차를 가한다. 여인인 것을 알고 있었네. 오래전부터 무엇 때문에 숨겨야 했는지 모르겠네만 도움이 필요하면 말해주게. 한편 12년 전의 사건을 전혀 모르는 준하는 다시 한번 마음을 고백을 한다. 친구가 아닌 사내 천준하로 봐주면 안 되겠나? 천준아, 미안해. 나는 지금 답하지 않아도 돼. 조금만 더 생각해줘. 미안하다는 거절의 뜻을 듣기 전에 덕수의 말을 잘랐지만 나중에 아버지가 덕수의 원수란 걸 알면 스스로 물러날지도. 정혼례의 전야제가 시작되고 이번 전야제는 특이하게도 탈을 쓰고 진행이 됐는데 그도 그럴 것이 탈 속에 얼굴을 가리고 천막동을 급습하기 위함이었다. 그런데 계획한 바가 같았던 건지 천막동이 방 뒤편에서 맞닥뜨려버린 덕수와 은호. 먼저 발을 뗀 것은 은호였고 그는 천막동의 목에 칼을 겨누며 금시 반쪽을 내놓으라 한다. 그리고 그에게서 금시를 받아내는데 그때를 노려 금시를 들고 도망치는 덕수. 은호는 되찾으려 다급히 뒤쫓았다. 그렇게 쫓고 쫓기다 서로의 탈이 벗겨서 서로의 정체를 알게 되고 마는. 달라질 것 없어. 그대로 홍덕수야. 너에게도 필시 도움이 될 것이다. 설매화는 죽었을 가능성이 큰 자신의 마음을 보여주는 사나이 이은호. 곧 천준하 흑화 예정. 12회 홍덕수 너 때문이다. 마음 자각한 은호 키스. 목격한 천준하 흑화 예정. 천막동에게 있는 황금동시 반쪽을 노린 은호와 덕수는 탈 속에 숨긴 서로의 정체를 알게 되는데 그것도 잠시 뒤쫓는 관리부감에 당장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같이 도망쳤다. 집요하게 뒤쫓자 재호는 자신의 머리를 풀어 은호에게 키스하는 척하는 고전적인 방법으로 감시를 피했다. 여인이었어. 여인임을 숨기고 있었던 것이냐? 하하방 중에 제일 늦게 덕수의 정체를 아는 은호는 계속 남자일 것이지 그랬냐며 자신의 뒤흔들곤 했던 감정 때문에 기뻐하지만은 않았다. 달라질 것 없어. 그대로 홍덕수야. 아니, 넌 홍재혼이지. 그건 그거고 서로의 목표는 황동금시이기에 금시의 소유권을 가지고 맞서는 두 사람. 은호는 천막동이 집안의 목줄을 쥐고 있어서 꼭 금시가 필요하다 하고 장부를 손에 넣으면 자신의 사정을 다 설명해주겠다 한다. 덕수도 복수를 위해 금시가 간절하기에 두 사람은 일단 뜻을 함께 하기로 했다. 같이 해. 같이 찾자고 금고. 잘 생각하거라 홍덕수. 내가 있는 것이 너에게도 필시 도움이 될 것이다. 바로 붙잡히는 건 피했지만 사원들까지 불시수색의 대상이 되고 덕수는 천막동이 자신의 정체 홍재혼을 아는 것을 이용해 일부러 금시 반쪽을 내어 보이고 잡혀간다. 그건 저희 아버지가 남긴 하나뿐인 유품입니다. 반쪽이 재혼에게 있는 건 당연한 일이니 천막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대신 다른 반쪽을 도둑 맞았다며 유품을 노리는 자는 설매화가 아니겠냐며 자신이 알아서 처리하겠다 한다. 사람을 보낸 것으로 보아 은호는
설매와는 죽었을 가능성이 큰 무영군이 병판에게 볼모로 잡힌 도경이 도주를 도우면서 정을 내는 파토가 났고 선양군의 세자 채봉례가 잘 안 될 것 같자 용천류를 찾은 병판을 막동은 자극한다. 오히려 두 번째는 더 쉬운 법이지요. 12년 전 참사를 또다시 반복할 것을 부추기며 자신이 선양군을 밀어주겠다 흘렸다. 덕수와 은호가 금시 때문에 계속 가까이 붙어있는 걸 본 준하는 결국 적대심을 드러낸다. 정원을 파한 것은 홍덕수 때문입니까? 무영군자가 소인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제자리로 가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소인 역시 태상방주의 아들이란 것을 속였으니 피차 잘못했다 치고 넘어갈까요? 우린 달라질 것 없다. 허면 홍덕수는요? 준하가 좋아하는 여인이 덕수임을 이제야 눈치챈 은호. 준하는 은호가 덕수의 정체를 알고 있는 듯하자 물어보고 덕수가 직접 알려줬다는 것에 또 질투심을 내보였다. 사는 세계가 다릅니다. 그 친구가 진정 행복하길 바라신다면 놓아주십시오. 장부를 찾기 위해 만난 약속 장소에 덕수의 핏방울이 떨어져 있자 걱정하던 은호는 결국 자신의 마음을 깨닫고 인정한다. 핏방울은 손가락을 살짝 베인 것뿐. 내가 금시 때문에 이러는 줄 아느냐? 너 때문이다. 홍덕수. 덕수는 금시 가지고 도망갈까봐 걱정했냐며 웃어 보였는데 그게 아니라며 키갈로 자신의 마음을 보여주는 사나이 이은호. 그런데 하필 그 모습을 준하가 목격하고 만다. 안 그래도 천막동이 그의 숨겨진 본성을 자극하고 있는데 곧 천준하 흑화 예정. 너를 볼 때마다 괴롭고 아팠다. 알콩달콩 깨볶다가 두 번째 입맞춤이라고. 홍덕수가 저와 이름을 나눠 가진 운명의 상대라고요. 결국 자신의 잘못만 덮으려고 급급한 못난 금상. 운명이란 호령으로 금상의 지시를 받고 13회 정체 발각된 무영군 원수의 아들까지 드러난 최악의 상황. 덕수를 걱정하는 마음이 연심임을 깨달은 은호는 입을 맞추고 하필이면 그 모습을 천준하가 목격해버리는데 그 사실을 알리 없는 은호와 덕수는 입맞춤 후 조금은 어색해졌다가 서로를 의지한다. 어릴 적 기억 때문에 두려움과 행복이 공존해 옛집에 오길 꺼렸던 덕수는 은호 덕이라 생각하며 다시 금고 찾기에 들어갔다. 너와 함께 오게 돼서 다행이야. 하지만 그 집엔 금고가 없었던 건지 두 사람은 찾지를 못했고 덕수는 혹시나 설매와는 알고 있지 않을까 추측해본다. 그 설매와는 천막동이 보낸 부하들에게 쫓겨 혼자 고군분투하다 결국 생을 마감한 거절하지 못하게 만들면 돼. 내가 먼저였다. 그 시각 두 사람의 모습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던 준하는 술잔을 기울이며 흑화를 예고했다. 너를 볼 때마다 괴롭고 아팠다. 사내인 줄 알았으니까. 내 마음을 멈춰야 하는데 그럴 수 없었으니까. 미안해. 괜찮다. 네가 홍재훈이든 홍덕수이든 그 누구더라도 내 마음에 너 하나만 두기로 결심했으니까. 나도. 알콩달콩 깨볶다가 두 번째 입맞춤이라고. 아니 은근히 누구냐며 질투하는 덕수. 은호는 놀리듯 웃으며 대답을 이어갔다. 생명의 은인을 기억 못한다고? 은호의 짓궂은 장난에 같이 웃는 덕수. 한 번이 어렵지 세 번째는 더 빠르게 입맞췄다. 한편 3년 내내 흉년이라 나라님이 형님을 독살해 용상에 앉았기 때문에 하늘이 노에 비가 안 내린단 소문이 퍼지고 은호도 그걸 알고 사색이 된다. 그래서 덕수를 조심시키며 집에 다녀오겠다는데 네가 홍덕수를 갖지 못해 안달난 것도 알고 있지. 그 사이 질투심에 조용히 짚혀지고 있던 준하가 불타오르게 장작을 넣어주는 천막동. 그는 뻔뻔하게도 이름자의 운명을 읊으며 친구의 딸과 이름자를 나눠 가졌다며 그게 홍재훈, 홍덕수라고 알려준다. 홍재훈은 애초부터 준하 너의 것이었다. 홍덕수가 저와 이름을 나눠 가진 운명의 상대라고요? 절대 너의 것을 빼앗겨서는 아니 된다. 준하 너에게는 그럴 만한 힘이 있다. 아버지가 힘을 실어줘서일까 준하는 조금씩 더 움직이기 시작한다. 무영군 자가의 곁에 있으면 덕수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십니까? 이대로 떠나십시오. 내 사람은 내가 지킨다. 병판을 소문을 빌미로 세자 채봉매와 함께 기우제를 올리자고 압박한다. 금상은 생각해보겠다 하지만 병판은 지금 당장 허하라며 끝까지 몰아붙였다. 병판은 당장 무릎을 꿇어라. 영모의 죄로 네 목을 쳐야 이 무모함을 뉘우치겠느냐. 하극상이 맞기에 병판은 무릎 꿇었지만 그 와중에도 채봉내는 밀어붙였다. 이에 은호는 관상감에 일러 길이를 잡아야 하지 않겠냐며 조금이라도 시의를 밀어본다. 그리고 금상에겐 황동금시 두 짝을 얻었으니 병판이 다시 오기 전에 그가 선왕을 시해했단 증자를 찾아오겠다며 잠시나마 안심시켰다. 하지만 은에게 말하지 않은 사실 한 가지, 자신 또한 그 영모에 가담한 것을 숨긴 금상은 무영군과 장부만 확보하고 목격자는 전부 죽여 없애라는 명을 은밀하게 내린다. 결국 자신의 잘못만 덮으려고 급급한 못난 금상. 덕수는 어릴 적 기억으로 드디어 금고를 찾는 데 성공하지만 같이 기뻐하던 은호는 장부에 쓰인 아버지의 이름을 보고 경악한다. 그 과정에 휩쓸려 덕수의 아버지도 사망한 거니 결국 준하나 은호나 덕수에겐 원수의 자식. 그때 금상이 보낸 자들이 들이닥치고 덕수를 죽이려 위협하는데 그 상황을 예견한 준하가 그들과 맞서 싸워줬다. 그리고 은호와 가는 것보단 자신과 있는 것이 더 안전할 거라며 덕수를 챙겼다. 지금은 자존심을 세우는 것보단 그녀의 안전이 우선이니 은호도 넘겨줬고 천준하 홍덕수를 데리고 가거라. 은호를 지키려 호위무사까지 나타나 은호는 최악의 상황에 자신이 무영군이란 걸 들키게 되어버린다. 하지만 아무것도 해명할 시간이 없었고 명이란 호령으로 금상의 지시를 받고 온 의들을 이끌고 권로 발걸음을 돌렸다.
역시 피 없이 얻어지는 높은 자리는 없는 법. 홍재훈의 아비 홍민식은 설매화가 죽였다. 무영군이 병판을 찾아가는 걸 벼른검도 보게 되고 공표한 후 신임 대각주로 준하를 세우고 그리고 죽은 것처럼 암시됐던 설매화는 14회 장부를 둘러싼 싸움 본색을 드러낸 왕과 병판 그리고 천막동 얽힌 아이들까지 양이 교지를 받으면 천막동이 형님의 거처를 마련해주겠다는 걸 믿고 영모에 동참한 이연희. 하지만 선왕은 은성군을 잘 모시겠다며 시간 끌지 말란 병판의 말을 들은 후 사약을 직접 받아 마셨고 그 후에 일은 일사천리. 뒤늦게 독을 써서 선왕을 죽인 걸 알게 된 이연희였지만 영모에 동참한 것은 사실이기에 아무것도 물릴 수는 없었다. 역시 피 없이 얻어지는 높은 자리는 없는 법. 덕수는 금고의 장부를 찾아 금상도 영모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상황에 은호가 무영군이란 것이 밝혀지자 충격을 받는다. 무영군자가 곁에 있으면 덕수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십니까? 일단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 벼른검과 함께 궐로 발걸음을 돌린 은호는 그제야 준하가 했던 말에 대한 의미를 다시금 깨달았다. 많이 아프냐? 너만 무사하면 난 괜찮아. 일단 준하와 함께 용천루로 돌아간 덕수는 그의 상처 치료를 돕는다. 그분과 우리는 사는 세계가 다르다. 어울려선 안 되는 사람 곁에 있으면 결국 상처는 네가 받을 수밖에 없어. 지금이라도 정리해. 그게 맞아. 거리를 두라는 준하의 덕수는 이은호 집안도 태상방주에게 당했다고 원수를 갚아야 된다고 했다며 아직은 그에게 무슨 상황이 있을 거라 믿는 듯했다. 태상방주가 뭐라고? 그것보다 준하는 생각지 못한 아버지가 언급되자 당황해하는데 운명의 여인이니 가족에 대해서도 알아야 하지 않냐며 홍민식의 죽음에 대해 묻는 준하. 홍재훈의 아비 홍민식은 설매화가 죽였다. 뒤늦게 내가 도우려고 달려갔을 때는 이미 모든 것이 끝나 있었다. 너무 늦은 거지. 근데 왜 설매화가 범인임을 알고도 계속 용천루에 두신 겁니까? 재훈이가 말해주기 전까지는 나도 몰랐다. 자신이 벌인 짓은 쏙 빼고 전달한 천막동이 말만 믿고 도끼를 품는 준하였다. 저에게 힘을 실어주십시오. 홍재훈 앞으로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장부를 찾는 금상에 자신이 본 것을 고하는 은호. 그 속엔 어이와 지밀상궁의 이름 그리고 독약을 산 영수증까지 있었다 하는데 설마 아바마마께서 병판과 선왕 전하이 죽음에 관여하셨습니까? 아니다. 그건 절대 아니다. 형님을 설득해 양의 교지를 받기로 했었다. 저놈들이 형님을 독살할 줄은 나도 몰랐다. 그때 막으셨어야죠. 그 장부 때문에 한 집안이 무너졌습니다. 한 집안? 홍민식이 말이냐? 그의 여식이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십니까? 내 눈엔 그 여인의 고통만 보이고 이 애비가 보이지 않느냐? 어서 장부를 내놔라. 장부는 없습니다. 과오를 과오로 덮으셔서는 안 됩니다. 은호는 이제라도 자신이 바로 잡겠다 하지만 금상은 은호를 처소에 가두라 지시하고 벼른검에겐 용천루에서 장부를 찾으라며 누구든 가지고 있으면 죽여라 명했다. 은호는 호위무사의 도움을 받아 탈출하고 덕수가 가져간 장부를 챙겨가려고 하다가 덕수에게 딱 들켜버린다. 고작 그것 때문이었습니까? 전부 장부 때문에? 그제야 은호는 금상이 살수를 움직였다며 장부를 가지고 있으면 위험하다 변명하는데 상관하지 마십시오. 저의 일입니다. 두 번 다시 제 앞에 나타나지 마십시오. 보았다가 그냥 가려는 것을 본 덕수는 도끼 눈으로 볼 수밖에. 같이 하자. 다시는 너를 혼자 두고 가지 않을 것이다. 방금 그냥 가려고 하셨잖아요. 난 절대로 포기하지도 멈추지도 않을 거야. 내 아버지에게 칼을 겨누게 될 수도 있어. 근데도 나를 돕겠다고. 그래야 막을 수 있으니까. 너를 돕는 길이 내 아버지가 더 이상 잘못을 저지르지 못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니까. 끝까지 돕겠다는 은호의 덕수는 계획을 공유하며 미끼가 되어달라 한다. 장부를 노리는 셋이 싸우다 자멸하게 하자고 무영군의 행방을 찾아라. 그놈이 장부를 가져갔다. 일단 덕수는 천막동이 자신을 의심하지 않도록 시선을 무영군에게로 돌렸다. 그리고 무영군은 장부를 병판에게 넘기는데 물론 필사된 가짜 장부이지 않을까? 천방주를 없애야겠소. 아바마마와 왕실을 지켜야겠습니다. 병판의 외손 선양군도 왕실의 자손 아니오. 무영군이 병판을 찾아가는 걸 벼른검도 보게 되고 덕수의 계획대로 병판이 첫 표적이 된다. 준하가 태상방주님의 아들이라고요? 그리고 덕수는 천막동을 통해 이름자의 운명과 준하의 정체를 알게 되는데 원수들이 지쳐내 천막동은 덕수에게 준하가 자신의 아들임을 공표한 후 신임 대각주로 준하를 세우고 용천루의 다른 사원들도 모두 놀랐다. 넌 내 아버지에 대해 오해하고 있다. 홍덕수. 실망한 듯한 표정의 덕수에게 해명하려는 준하였지만 오해는 네가 하고 있어 안 통해요. 신임 대각주가 된 뒤 준하는 다른 사람이 된 것 마냥 다른 행보를 이어갔다. 덕수에게 함부로 대하는 명호를 피떡으로 만들었고 뒤로 아버지를 욕하는 이들에게 나불거리는 비싼 혓바닥을 접시에 올릴까라며 서슬퍼런 모습으로 천막동의 핏줄이란 걸 증명해 보였다. 한편 장부를 뺏으러 갔던 벼른검은 이미 죽은 병판을 마주하는데 천막동 쪽에서 먼저 손을 쓴 건가? 그리고 죽은 것처럼 암시됐던 설매화는 불굴의 의지로 살아남아 의주상단주를 등에 업고 용천루로 돌아온다. 의주상단에서 명호가 피떡된 거 보고 가만히 있진 않을 테. 의주상단주를 모시고 용천루로 돌아온다. 용천루에서 성공하고 싶다며 내가 해줄게. 돌아온 설매화는 눈을 피해 덕수를 만나고 설매화는 의주상단주를 데리고 천준하에게 제대로 된 진실을 알려주는데 15회 설매화가 꿈꾸는 복수반정, 사랑의 도피 약속한 은호덕수.
결국 다 천방주 손에 들어갔구나. 벼룬검에게서 병판이 죽고 장부도 사라졌단 소식을 들은 금상은 역시 천막동부터 의심한다. 그 역시가 맞았고 벼룬검이 담을 넘는 걸 봤기에 천막동은 살인죄를 덮어씌우고자 했다. 설매와는 가까스로 살아남아 의주 상단주를 모시고 용천루로 돌아온다. 상단주를 설득한 건 역시 용천루를 가질 수 있도록 돕겠다는 약속이었음. 상단주는 아들 명호 얼굴 좀 봐야겠다는데 그 명호 천방주 아들이 죽사발 만들어놨는디 가짜를 만들어 병판에게 보낸 게 네 짓이냐? 장부를 손에 넣었지만 가짜임을 깨달은 천막동. 이에 덕수는 진짜 장부를 건네며 이제 칼과 피로 복수하는 것보단 성공하여 복수하고 싶다며 용천루에서 성공하겠다 한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방자한 것까지 날 닮았어.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 내 의지를 증명해 보이거라. 내 아들과 혼인해라. 내 식구가 된다면 그땐 우리가 운명을 함께할 사이라고 믿을 수 있지 않겠느냐. 둘의 대화를 듣게 된 준하는 기다리겠다며 자신이 성공을 도울 테니 혼인하자고 한다. 용천루에서 성공하고 싶다며 내가 해줄게. 내 성공에 넌 필요 없어. 날 이용해 홍덕수. 나를 마음껏 이용하라고. 나랑 혼인하자. 기다려주겠다더니 자신을 배척하려는 덕수의 혼인을 종용하는 준하. 그때 자신은 아직 용천루의 정식 사원이라며 은호가 등장한다. 더 이상 홍덕수를 흔들지 마라. 연적에 등장해 준하는 나를 세우는데 덕수는 둘이 할 얘기가 있다며 중재하고 준하는 이번이 마지막이라며 물러서줬다. 덕수는 진짜 장부를 천막동에게 넘겼다. 알렸고 이제 그의 차례라는데 무슨 계획인지 은호는 다친다고 하지 마라 말린다. 내가 미끼가 되어준다 하지 않았느냐. 홍덕수 더 이상 내 손에 피를 묻히지 마라. 아버지 때문만이 아니야. 태상방주 그자가 우리 어머니까지 죽였어. 한편 명호의 피떡이 된 얼굴을 보고 아들들의 싸움이 부모의 싸움으로 번진다. 물론 크게 싸우기보단 의주 상단주가 설매와 처리값과 명호의 몸값을 톡톡히 받겠다는 선에서 마무리되었지만 돌아온 설매와는 눈을 피해 덕수를 만나고 모든 준비가 끝나 천막동의 최후를 기다린단 말에 복수에 잡아먹히지 않길 바란다며 스스로를 위험에 빠뜨리지 마라 당부한다. 곧 거사가 있을 것 같아 왕을 바꿀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계획을 공유하며 그러면 무영군도 다칠 수 있으니 떠나야 된다 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지자 장부를 태우자며 천막동을 찾아간 금상. 천막동은 모르쇠로 일관하며 현장에서 나온 범인의 족적이라고 벼룬검의 족적을 꺼내들어 협박한다. 곧 천막동과 금상의 사이도 아작이 날 듯. 설매와는 의주 상단주를 데리고 폐쇄자 은성군을 찾아가 이를 도모하는데 그들의 제자리 찾기는 성공할 수 있을까? 덕수는 은호가 위험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같이 떠나자고 하는데 그를 부르는 은성군. 덕수는 가지 말라고 붙잡지만 아직 시간이 있으니 형님에게 진실을 알려주고 돌아오겠다 약속한다. 12년 전 당신 아버지 천막동은 홍재훈의 아비를 죽였어요. 다시 그 검으로 소중한 인연을 뵐 참입니까? 그리고 설매와는 아비에게 속아 휘둘리기만 하던 천준하에게 제대로 된 진실을 알려주는데 이미 흑화길로 들어선 준하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을지가 문제다. 은성군을 만나러 갔던 은호가 위험해지는 건 아닌가 싶었지만 다행히도 은성군은 이를 도모하기 전 은호에게 떠나라 하기 위해 부른 것이었다. 이후 은호는 덕수에게 향하지만 나루터에서 기다리던 덕수의 보찜만 덩그러니 남아있었다. 금상이 장부를 뒤쫓아 덕수와 무영군을 잡으라 했는데 거기 잡혀간 게 아닐까요? 그리고 매수된 듯한 관리부감은 칼을 들고 침소를 찾는데 천막동 최후가 이렇게 허무해. 내가 그 거사의 명분이 되어주겠소. 준하는 혼란스러워하며 자리를 떴다. 살해한 친구 홍민식의 단 하나뿐인 여식입니다. 내가 이 천막동이가 틀렸다고. 홍재훈과 이은의 사랑도 굳건했는데 16회 이은 홍재훈 천준하가 바로 잡은 과오 남해 여각에서 하오나 4인방 새 출발. 덕수가 은호를 기다리는 중에 금상의 명으로 덕수를 먼저 붙잡아 끌고 간 벼룬검. 금상은 사라진 장부의 행방에 대해 추궁하고 그때 아비의 지심을 안은호가 난입한다. 아바마마 과오를 과오로 덮어서는 아니되옵니다. 용상에서 내려와 사죄하고 잘못을 돌이키십시오. 은호는 다시 한번 과오를 인정하라 청하지만 이미 권력의 맛을 본 금상은 물러설 생각이 없었고 덕수의 입을 열게 하기 위해 칼을 겨눴다. 그 칼을 은호가 대신 맞을 거라 예상 못했지만 제 사람입니다. 이 사람과 떠날 것입니다. 소자의 마지막 간청을 부디 들어주시옵소서. 은호는 피를 흘리면서도 덕수를 챙겨 나왔다. 한편 관리부감은 천막동의 처소에 뿌려진 독진해를 잡기 위해 칼을 뽑은 것이었고 살아남은 천막동은 덕수의 짓이라 의심한다. 그래서 덕수가 위험해질 듯하자 준하는 설매화가 돌아왔다며 화살을 그리로 돌렸다. 내가 그 거사의 명분이 되어주겠소. 그리고 은호는 떠나기보단 덕수를 안전한 곳에 피신시켜놓고 자신 또한 모든 걸 제자리로 돌리고 천막동과 금상이 내려오는 걸 돕기로 한다. 그래서 설매화를 압박하러 온 천막동은 거짓으로라도 왕세자가 되겠다며 나서는 은호 뒤에 선 설매화를 건들지 못했다. 하지만 따로 홍덕수를 찾으라 명한다.
왕세자를 언급한 은호에 준하는 공신들이 반대하면 가능하냐며 따지고 들고 은호는 한 사람을 살리고 싶은 결정이라 밝힌다. 실패하더라도 자네는 홍덕수를 해치지 않을 것이라고 믿네. 난 그럴 수 없네. 그리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덕수를 부탁하지만 아직 교통정리가 끝나지 않은 준하는 혼란스러워하며 자리를 떴다. 의심이 많은 천막동은 의주놈들을 족치고 살매화가 의주상단을 등에 업고 반정을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낸다. 은성군이 반역을 꾀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알게 된 천막동은 금상을 찾고 자신이 은성군을 처리하겠다며 손을 잡으라 한다. 이전엔 피를 묻히는 걸 몰랐던 거래라면 이번엔 피를 묻히는 걸 아는 거래. 천방주 우리 이제 그만두세나. 예상 외로 금상이 물러서는데 천막동은 포기할 수 없다며 무슨 일이든 치를 듯 보였다. 의주상단주는 반정을 도모하는데 은호가 방해될까봐 몰래 처리하려는데 그럴 것을 예상한 덕수가 나서고 상단주에게 자신이 원래 용천루의 주인인 홍가의 여식이라며 용천루를 되찾아 넘겨주겠다 거래한다. 그 덕에 살아남은 은호는 아버지의 유산을 그렇게 내어주면 어쩌냐 걱정하는데 너도 날 위해 궁을 버렸잖아. 난 널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나도 널 지키겠다고 약속했어. 때로는 가장 지키고 싶은 것을 버릴 줄 알아야 더 큰 것을 얻게 되는 법이다. 천막동은 뜻대로 안 되자 준하를 가스라이팅해 새로이 계획을 세워나간다. 그리고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무영군이 세자가 되면 선물로 주고 싶다며 용천루의 주인이 될 아들 천준하라 소개하는데 은호는 용천루의 진짜 주인은 따로 있다며 홍재온을 소개한다. 제 이름은 홍가재온. 천막동 12년 전 당신이 잔인하게 살해한 친구 홍민식의 단 하나뿐인 여식입니다. 그리고 이유는 본래의 신분으로 돌아가 자신은 역도의 아들이라며 선왕을 살해한 대역죄인들을 모두의 앞에서 고했다. 천막동은 금상과 한 배를 탔다고 생각해 그를 등에 업고 무영군을 몰아세우고 금상 또한 아들을 잃고 싶지 않다 구슬린다. 돌이키십시오. 이 세상 모든 증인을 죽여 없앤다. 에도 아바마마께선 진실을 아시지 않습니까? 천막동은 은성군을 믿고 이러는 거냐며 은성군은 이미 죽었을 거라고 웃어 보이는데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고 설매화가 고수라를 대역으로 세워 은성군을 지켰고 천막동의 계획은 완전히 실패였다. 모든 일이 틀어진 상황에도 굴복하지 않고 발악하던 천막동 앞은 준하가 막아서는데 사실 천막동에게 휘둘리는 듯 했던 준하는 진실에 다가서며 아버지의 과오를 자신이 대신 재혼에게 사죄했었고 아버지의 악행이 담긴 문제의 장부를 증거로 꺼내어 보였다. 그 후 아비를 저버리고 자신의 길을 떠나겠다 하는데 그것을 본 금상은 천막동과 같은 길을 가지 않기 위해 결국 물러섰다. 네가 원하는 속죄는 얼마짜리냐? 끝까지 반성하지 않던 천막동은 속죄마저도 돈으로 하려고 하고 분노한 재혼이 칼을 빼들게 만들지만 재혼은 그럴 가치도 없다며 그를 베는 것을 포기하며 복수를 마무리했다. 내가 이 천막동이가 틀렸다고. 그리고 천막동은 재화에 모시겨 난리를 치다. 불붙은 용천루에 홀로 남아 자신은 틀리지 않았던 혼자 되뇌이며 머무르다 사라진다. 엉망이 된 용천루를 받는다 해도 의미가 없기에 의주상단주는 용천루 직원들을 걷어들여 의주의 용천루 같은 큰 여각을 짓기로 한다. 그렇게라도 손해를 메꾸겠다는 것. 1년 후 하오나 사인방은 수라의 고향인 남해로가 남해 여각을 같이 운영한다. 물론 대각주는 고수라 나머지는 사환들. 홍재온과 이은의 사랑도 굳건했는데 수라와 준하는 사내 연모 금지라며 놀리기도 이윽치윽. 그렇게 행복해 보이는 남해 여각에 달갑지 않은 손님이 찾아오는데 1년을 거짓골로 헤매이던 천막동은 과연 뉘우쳤을까? 이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소식을 놓치지 마세요.